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소금 인형의 바다 그 끝부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북극곰, 아기곰들을 살리기 위해서 빙하를 밀고 있었죠. 고래들이, 고래대장, 알곤킨. 그런데 그 얼음에 베어서 피도 나고 그랬어요. 알곤킨은 가라앉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궁금하죠? 그 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등고래와 범고래종마저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고래들이 그 자리를 대신 맡았습니다. 수심이 얕은 쪽으로 나가 있는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아직도 무사합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래들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만타가오리의 등에서 내린 소금인형은 현재 상황을 촬영해 재준에게 계속 보내는 일 외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관망만 하던 백상아리와 귀상어가 자기도 힘을 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래상어들이 밀고 있던 빙산의 위쪽에서 굉음이 일더니 얼음덩이가 고래상어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장한 무게의 얼음덩어리를 날벼락으로 맞은 고래상어들은 순식간에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카메라에 담았지만 차마 재준에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금인형은 자기가 세계의 마지막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소금인형은 녹화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촬영하고 싶은 의지마저 잃지 않았습니다. 소금인형이 촬영을 포기한 그때 무인기 한 대가 소금인형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북극 촬영을 나왔던 한 방송사가 띄워 SNS와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중입니다. 고래들이 계속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또 다른 고래들이 얼음 밑에 달라붙어 밀고 있습니다. 대장 알곤킨이 가라앉은 뒤 고래들을 이끄는 단합된 힘은 사라졌습니다. 각자 의무를 이행할 뿐이었습니다. 무인기의 영상을 받아 그 장면들을 생생히 내보내던 리포터가 갑자기 마이크를 끄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인기가 보내는 무음의 영상만이 지구를 지켜주던 신에게 시위라도 하듯 북극의 전율을 세계에 전할 뿐이었습니다. 리포터가 말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원인이 사람에게 있기에 당신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손전화로, 텔레비전으로, PC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던 일을 손에서 놓고 말았습니다. 리포터의 말은 거기에서 또 끊겼지만 북극과 바다가 스스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망울로 화면을 지켜보는 사람은 어린이 외엔 없습니다. 아, 바다엔 아직도 고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참여한 다른 혹등고래 무리는 아직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봅니다. 내버려둬! 혹등고래 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극곰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감수한다. 어느새 흰수염 고래 대장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수염 고래 10여 마리가 얼음면으로 다가가자 몸집이 작은 고래들이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바다 밑에 있는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기에 알곤킨도 저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흰수염 고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우리 똥을 분석해보면 알 거야. 흰수염 고래 대장이 주위의 고래들에게 노래로 말했습니다. 재준도 무인기가 전하는 현장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등장해 고래들의 특별한 집단 행동의 까닭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리포터는 전문가의 말을 중단시키더니 흰수염 고래 등장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흰수염 고래의 똥에는 고밀도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랑크톤의 번식을 돕지요. 플랑크톤은 CO2를 잡아둡니다. 흰수염 고래는 지구온난화를 몸으로 막으며 존재했는 셈입니다. 흰수염 고래들이 나타난 뒤부터 그린랜드 상어들도 상황을 비로소 눈치챘는지 감히 가라앉는 고래들 몸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찍 가라앉은 고래들로 충분히 배를 채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새 무인기의 영상을 전하던 리포터가 헬기 위에 올라앉아서 현장을 서치라이트로 살피며 상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국가들은 국가 간의 전쟁과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지키려는 북극곰은 지구의 운명입니다. 세계의 주요 방송사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로 그 영상을 받아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손전화와 텔레비전과 PC로 현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의 감자 재배 누구나 할 수 있다로 올해 전 세계의 화성 투자 붐을 만들어낸 과학자 알랑가 모르주가 리포터와 연결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연의 회복력을 믿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차원에서 인공 오존층을 만드는 문제와 화석 연료의 대체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를 텐데요.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인류의 무조건적인 동의가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이든 자국민의 동의를 얻고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지구를 포기하고 화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우주가 보내는 경고로 해석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이 분야와도 연관되신 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는 인류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성층권에 닿는 태양광선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도 보호하고 대체에너지 생산으로 세계가 원자력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고 무한이용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요? 네, 하지만 설비를 띄우고 로봇을 투입하면 되니까 추가 투자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류의 과학기술이 여기까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미 인공지능과 나노기술도 궤도에 올라섰는데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행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연관이 있네요. 그럼 언제쯤 그런 기술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은 스스로 이런 일을 자자하지는 않습니다. 인류 복지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 누구나 부업처럼 과학의 한 분야를 책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열에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땅거미가 내리자 헬기도 무인기도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소금인형은 백상아리와 귀상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빙산을 미는 일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자기 힘은 저들에게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몸에 부딪히는 파도가 간지러웠습니다. 파도를 타며 해안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엉뚱한 생각마저 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뼈마저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래처럼 물에서만 살을 지탱할 수 있게 뼈가 좀 물렁였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솟아났습니다. 아니, 뼈도 살도 다 귀찮았습니다. 소금인형은 이 일의 진행을 막을 힘이 지금 자기에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사람으로 만들어진 지 벌써 1만 8천 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름만 해도 수만 가지였지요. 그 수많은 이름으로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순간에 밤하늘 별들처럼 떠올랐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는 얼굴은 재준입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함께 살지 않았더라면, 또 그들의 일부와 바다 원정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함께 어울려 사는 기쁨이 행복이었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인도에서 살던 때도 떠올랐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겠다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었지요. 그때 왜 그런 충동이 일었는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알곤킨이 외치던 소리가 과거를 한순간에 몰아냈습니다. 빙산이냐 빙원이냐. 소금인형은 잠수복을 벗었습니다. 다시 바다가 되어서 이런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소망뿐입니다. 자신이 플랑크톤의 친구가 되어서 CO2를 더 많이 흡수하도록 운명지어져도 나쁜 일 같지 않았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수많은 고래들은 아픔을 느꼈겠지만 소금인형은 몸에 상처가 나도 몸이 부서져 한순간에 파도가 되어도 육체적인 아픔은 느끼지 않습니다. 체온조절 장치 때문에 몸이 따스한 상태여서인지 잠수복을 벗자 에어컨 바람을 쐬듯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자기 몸이 역겹게 느껴지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몸이 고드름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소금인형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재준이 선물한 손전화였습니다. 소금인형의 눈마저 얼어붙고 있을 때 소금인형의 손전화에 전화님답습니다. 전화님답습니다.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꿈인지 실제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소금인형이 눈을 뜨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재준이 보낸 영상 메시지 도착했습니다. 소금인형, 너는 영웅이야. 우리 아쿠아리움에서 너희들의 활약상을 보고 새로운 아쿠아리움을 건설하기로 했다. 너희들이 바다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새 아쿠아리움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그 아쿠아리움을 어디에 지을지 궁금하지 않니? 바다야. 미국에서 퇴역한 항공모함을 사서 아쿠아리움 겸 유람선으로 변경할 거야. 전 세계 바다를 운항하면서 날마다 바다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을 거야. 물고기들이 언제든 바다로 가고 싶으면 바다로 갈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춤을 추고 싶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말이야. 고래들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겠어. 희미한 의식 속이었지만 소금인형은 함께 바다로 떠났던 친구들에게 혼자 묻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을 새로 짓는데 춤추러 갈 친구 있니? 하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발광체를 번쩍이는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심해 생물들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준의 영상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수명의 38.2% 이상은 수족관에서 살지 않게 바다로 강제 귀환시키는 정책도 만들겠어. 누군가는 바다 환경에 관한 연구도 해야 하니까 물고기 친구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그 아쿠아리움의 안무도 소금인형이 맡아야 돼. 소금인형은 바다 밑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손전화마저 심해 아기가 낚아채더니 삼켜버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손전화를 지키려다 소금인형은 비로소 자기가 잠수복을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아니, 다시 깨어났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소금인형은 새로 생길 아쿠아리움에서 공연할 춤을 구상합니다. 함께 공연하고 싶은 친구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썼던 멘트는 계속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을 사랑해주세요. 저마다 아름답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때 파도 한편에서 엄청나게 큰 새떼들이 바닷속으로 솟구치는가 했는데 가까이 지나갈 때 보니 만타가오리 종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인지 수십만 마리인지 모를 엄청난 무리가 바닷속을 숨새처럼 날며 뒤덮고 있었습니다. 만타들이 왜 나타난 거지? 만타들이 왜 나타난 거지? 향유골의 알곤킨을 향해 발광체를 비추던 심해 아기들이 말하는 소리가 한참 밑에서 소금 인형에게 들려왔습니다. 고래들의 체온을 끌어올리거나 치유해 주려는 건 아닐까? 그린랜드 상어 옆에 있던 다른 심해 생물이 말했습니다. 가오리 수십만 마리가 숨새처럼 헤엄쳐 다니며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고래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잠시 뒤 만타의 봄에 덮여있던 향유고래 알곤킨의 입에서 물방울이 새 나오더니 몇 분이 지나자 눈을 번쩍 떴고 꼬리지느러미를 꿈틀거렸습니다. 만타 가오리들은 정어리 떼처럼 흩어져 다른 고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알곤킨이 가장 먼저 바다 위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고래들도 물 위로 치솟아 오릅니다. 바닷속은 고래들의 부상과 만타가오리들의 역동적 헤엄으로 장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오리 떼들도 이제 숨새처럼 수면으로 치솟아 오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도 끌린 듯 아기 곰돌이 올라가 있는 빙산으로 급히 헤엄쳐가던 알곤킨은 문득 심해하기 한 무리가 발광체를 풀 가동해 빛의 길을 만들며 어디론가 급히 헤엄쳐가던 조금 전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뇌의 신경세포 연결이 더 활성화되자 그 대상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소금인형이란 걸 알았습니다. 알곤킨은 소금인형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초음파로 감지했습니다. 체온도 정상임을 파악해냈습니다. 내버려두면 그 어떤 경고도 무시하는 심해 아귀나 그린랜드 상어의 밥이 될 게 뻔한 노릇입니다. 향유고래 알곤킨에게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알곤킨은 심해 아귀 때보다 먼저 그곳으로 가서 소금 인형을 입에 가볍게 담고 태풍을 심해로 쏟아내듯 엄청난 힘으로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인형을 소중히 품고 수면 위로 치솟아 오르는데 대양을 한 바퀴 도는 것만큼이나 길고 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북극 바다 위로 오는 동안 소금 인형과 나누었던 대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알곤킨이 말했지요. 바다를 살릴 생각을 하더니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의 영혼이 작동하나 봐. 그래봐야 알록달록 예쁜 꼬맹이 물고기들만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소금인형이 말했지요. 모든 생물들은 공동운명체야. 그날이 오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 알곤킨이 수명 위로 치솟아 오르자 벨루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가 운이 나빴더라면. 아쿠아리움에 살던 벨루가였습니다. 우리가 육지로 내려놓을게요. 우리가 육지로 내려놓을게요. 벨루가 무리가 합창하듯 말했습니다. 향유고래 알곤킨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초음파 사용이 어렵기에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뼈가 헤엄치기 좋게 진화돼서 얕은 물에 갇히면 스스로 빠져나올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벨루가들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곤키는 알고 있습니다. 알곤키는 소금 인형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혼자 목숨이어서 아무래도 괜찮지만 돌고래들은 한 마리라도 얕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무리가 모두 그 자리에 머무는 습성이 있기에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알곤키는 소금 인형을 바닷가 안전한 곳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소금 인형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쿠아리움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바다 물고기들과의 공연 연습은 18,000년 지나온 중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연습을 끝낸 물고기들이 목소리와 눈빛과 초음파로 전하는 그 말을 또 듣고 싶었습니다. 연출자님, 한 번 더 연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대답해 줄 겁니다.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야? 모든 물고기들이 합창할 것입니다. 그래요, 한 번 더. 그래요, 한 번 더. 그래요, 한 번 더. 알곤킨 향유고래가 우리 소금 인형을 살려줬네요. 네, 잘 들었나요? 우리도 환경오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읽으면서 눈물을 몇 번 흘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고 느껴보세요. 네, 긴 소금 인형의 바다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